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유아기 문해력, 저희 아육톡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주제인데요. 문해력은 문자와 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하죠. 문해력은 비단 학습뿐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유아기 시절부터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소개해 드렸었죠. 아직 한글이 완전하지도 않고 어린데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유아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문해력의 근간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유아기 때 문해력의 근간을 잘 다져 놓는다면 이후에는 보다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 연구들을 보면 가정에서 제공하는 문해 환경이 아이들의 문해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정에서 유아기 문해 환경을 풍부하게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가정의 문해 환경을 먼저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으로 나눠볼게요. 물리적 환경은 책이나 글자 등을 항상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물리적 문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장 첫 번째는 부모가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영유아들에게 부모의 영향력은 강력하죠. 부모가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장 빠르고 좋은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책 안 읽으면서 아이한테 너 그만 놀고 책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또 책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겠죠. 도서관처럼 읽지도 않는 책들이 벽 한 곳에 빼곡하게 꽂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의 흥미와 발달 수준에 맞게 질 좋은 책들이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에 괜찮은 그림책들을 구하고 싶은데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다면 저희 아육톡 채널의 그림책 추천 리스트를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아이가 한 4살 정도까지 정말 책을 많이 찢어서 거의 그냥 중고로 구매를 다 했거든요. 그때 뭐 3세 그림책 추천 리스트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샀었던 것 같아요. 일단 책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나면 아이의 취향을 파악하기 쉽고 또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어요. 아이가 책 읽는 걸 싫어하고 책 읽어주려면 도망가고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이의 흥미에 맞지 않거나 혹은 글밥이 너무 많아서 아이에게는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글밥 많은 책이라면 5, 6세 아이라 할지라도 글밥이 적은 보드북부터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 아이가 재밌고 편안하게 그림책을 볼 때까지는 정말 부모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예전에 그림책 전문가 이나은 선생님이 전면 책장을 추천해 주셨었는데요. 전면 책장을 이용하면 책 표지가 앞면에 나와 있어서 아이가 보다 쉽게 책에 흥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저희 집은 사실 전면 책장이 있었는데 잘 쓰면 좋았을 텐데 활용이 잘 안 돼서 방출했어요. 대신에 저는 이런 투명 아크릴 바구니를 잘 쓰거든요. 다이소에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책을 표지가 보이게 가로로 꽂아 놓기도 하고요. 만약에 집에 새로 들인 책이 있으면 그냥 바닥에 이렇게 널브러뜨려 놓기도 하고 아이 책상에도 그냥 이렇게 슬며시 올려놔요. 그럼 아이가 뭐야 이거 새로운 책인데? 이렇게 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문해 환경 구성을 위해서 책장을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때 아이도 참여시켜 보시면 아이가 책을 막 보면서 이 책은 동생 물려주겠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야 엄마 이 책은 나 더 봐야 돼 하면서 예전에 잘 봤었는데 지금은 안 보는 책을 다시금 보기도 하고 또 있는지도 몰랐던 새로운 책을 보기도 하거든요. 저는 책 정리할 때 아이와 주제별로 정리해보는 것도 권하기도 해요. 저희 아육톡 영상에서 계절마다 추천 그림책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여름 그림책, 봄 그림책, 가을 그림책 이런 식으로요. 정리할 때도 여름 그림책, 곤충 그림책, 과학 그림책 이렇게 분류하다 보면 아이들의 정리 습관도 기를 수 있지만 이게 곧 조직화 능력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여름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다, 수영, 수박, 팥빙수,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거미줄처럼 다 연결이 되면서 아이들의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책 읽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연령이 차면 매번 책을 사서 보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때 도서관을 이용하면 2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방문하게 되기도 하고 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면 장점이 반납 기한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책을 보게 되죠. 또 반납을 하러 도서관 간 길에 새로운 책을 빌리게 되니까 책을 보는 행위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2주에 한 번 이제 도서관에 카트를 들고 가족 모두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잘
잔뜩 빌려오면서 근처에서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도 사주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고 오니까 아이들이 도서관 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빌린 책들은 따로 모아서 이렇게 거실 선반 위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올려놓고 주기적으로 꺼내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서관이나 서점에 처음 방문해서 낯설고 아직 흥미를 갖지 못한 아이들은 처음부터 욕심을 내기보다는 처음에는 그 장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서관 옆에 공원에서 좀 논다든지, 아니면 도서관 갔다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맛있는 걸 사 먹는다든지, 서점에 갔을 때 예쁜 문구류 하나를 구입해 본다든지, 이렇게 좋은 경험과 그 장소를 연결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림책 관련 뮤지컬이나 전시회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아이는 평소에 백희나 작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그림책 전시회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책에서 보던 것들 실제로 막 보니까 너무 신기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문해 환경이 읽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유창하게 읽고 쓰는 것과 동시에 또 중요한 거는 읽고 쓰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관한 거죠. 이 부분을 키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심리적인 문해 환경입니다. 심리적 문해 환경은 부모와 자녀 간의 질적, 양적 책 읽기 상호작용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양적 상호작용은 얼마나 자주 많이 읽어주는지와 관련이 있고, 질적 상호작용은 그림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그림책에 대해서 상호작용하고 부연 설명도 하고 확산적인 자극도 주면서 언어 자극을 풍부하게 주는지와 관련이 있죠. 아이들에게 책을 얼마나 자주 많이 읽어주세요? 저는 자기 전에 이제 아이가 고른 그림책, 제가 고른 그림책 섞어서 한 두세 권 읽어주는 편인데요. 사실 더 읽어주고 싶은데 이제 잘 시간 되면 늘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맞아. 잘 시간이 되면 이제 마음이 급해지면서 시간에 그리고 늘 애가 쫓기게 책 되지. 5권 가져오면 아니야. 시간이 늦어서 미안한데 오늘은 세 권만. 저희 큰아이는 9살인데 아직도 책을 읽어주길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럼 큰아이가 골라온 것도 읽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 혼자서 책 잘 읽는데 왜 엄마가 읽어주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책 읽어주면 더 재밌고 같이 얘기도 나누는 게 재미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적에는 더 많이 책을 읽어주려고 시간을 할애했는데 아이가 7세 되면서부터는 점점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좀 줄어들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루에 최소한 영어 그림책 1권, 한글 그림책 1권, 이렇게 최소한 2권을 읽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읽기 독립을 했다고 해서 꼭 아이 혼자 그림책을 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전병규 선생님이 쓰신 문해력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선생님은 중2까지 읽어주는 걸 권유하셨어요. 물론 전부 다는 아니고 책 내용이 길다면 앞부분 일부 해서 한 10%, 30% 요 정도 같이 읽어줄 수 있는 거죠. 책은 그때그때 읽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루가 어영부영 흘러갈 때가 많아요. 자기 전 침대에서 그림책 몇 권 읽기, 이런 식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장소와 시간을 루틴화하면 지속적으로 아이와 책 읽는 시간을 갖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아이가 책 읽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면 하원 후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영상이나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면 이 시간을 조절해서 책 읽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죠. 책을 읽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단순히 그림책에 있는 텍스트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림과 텍스트를 같이 보면서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이에게 훨씬 더 풍부한 언어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림책 아이 보여주기 전에 미리 살짝 양육자가 먼저 그림책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림책을 읽을 때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팁에 대해서는 아육톡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뤄왔는데요. 아이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질문에 대답하기를 어려워한다면 양육자가 또 먼저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이가 책을 읽어줄 때 계속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간혹가다 어떤 부모님들은 잠깐만 엄마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끝까지 좀 들어봐,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도 전부 다 상호작용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내 말을 끊는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상호작용 해보시고, 근데 또 너무 이야기가 산으로 간다 싶으면 한 번씩 맞아, 근데 어떻게 됐더라 그래서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로 끌고 와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아이와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어?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아? 주인공은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질문 외에도 아이들의 실제 경험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더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바닷가
모래사장이 나오는 그림책을 읽었다면 우리 지난번에 제주도 가서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모래놀이 했었잖아. 우리 모래찜질도 했었지. 이렇게 하면서 함께 했던 추억을 기억해서 함께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림책에 있는 숨겨진 작은 단서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서 다음 장에 대한 궁금함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재밌고 적극적으로 그림책 읽기에 참여를 하거든요. 아이와 상호작용하며 읽을 책을 고를 때에도 아이가 실제로 경험하고 배우고 있거나 체험한 것들과 연결해서 책을 고르면 더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 아이가 유치원에서 달팽이를 기르고 있어요. 그럼 달팽이 관련된 그림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비 오는 날에는 비 그림책을 찾아서 같이 보면 더 이야기거리가 풍성해지겠죠. 저는 아이랑 함께 집 근처에서 그 순모기를 봤어요. 그래서 아이가 깜짝 놀라길래 저 모기는 수컷 모기라서 사람 안 물어. 이제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그럼 수컷 모기는 착한 애고 암컷 모기는 나쁜 애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이제 앗 모기다 책을 빌려서 책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그때 너가 암컷 모기가 나쁜 애인지 궁금해했었잖아. 이 책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대.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읽어줘 하면서 막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일상에서 궁금해하는 거 참 많잖아요.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관련 주제를 찾아서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책 읽기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풍부한 문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나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육톡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